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김선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7회 부천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공유회는 성과 시상, 성과 보고, 성과 자랑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약 6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과공유회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평생학습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2021년 제2차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한 줄시 짓기 공모전 및 평생학습 러닝스타 2개 분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차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한 줄시 짓기 공모전 시상입니다.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진행된 본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 및 시민투표를 거쳐 244개의 시 중에서 12개의 시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12명의 수상자 중 부천 지역 수상자인 3명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홍성관 교육사업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수상자인 허대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현님은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와 적응의 시대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한 줄시를 지어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상장, 장려상, 시 제목, 과거, 현재, 미래. 수상자 허대현. 위 사람은 2021년 제2차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한 줄시 짓기 공모전에 우수한 작품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부천시장 장덕천 대독. 이름은 허대현이고요. 이번에 SNS 보다가 우연찮게 한 줄씩 공모가 있어가지고 뜻밖의 그냥 참여했습니다. 너무 기대 밖에 선정돼가지고 그냥 좀 재밌네요. 예.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다 함께 사는 사회니까 다 함께 이웃들하고 잘 지내면서 지내가는 그런 게 아닐까. 과거 속의 배움을, 현재 속의 정의를, 미래 속의 꿈을. 이게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다음 수상자인 이상학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님은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와 적응을 시대로 손을 매개로 한 한 줄시를 지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천시 카톡 홍보를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부천중앙공원에 한 줄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줄에도 참 의미가 깊게 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이게 한 방 뭔가 이렇게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 나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부천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국어에 대해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이 넘었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트렌드도 공부하는 트렌드도 바뀌었나 보다. 그래갖고 제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신기하고 또 이렇게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부천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은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으로써 세대와 세대의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의 간극을 서로 이해해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는 시민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께 먼저 내민 손, 먼 훗날 내가 잡을 손. 다음 수상자인 이민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수님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시제로 소통의 시작인 공감에 대한 한 줄시를 지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제
부천시 곳곳에 한 줄씩 이제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해서 이제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항상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부천시 블로그에서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상사분께 자주 했었던 문구를 이번에 시에 약간 접목을 시켰었는데요. 가장 이제 세대 간의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썼던 문구가 라떼는 마리아보다는 그러게 마리아라고 공감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썼었는데, 이제 우연히 그때 많이 썼던 장난식으로 상사분한테 했었던 말이 이렇게 시로 응모를 해서 운이 좋게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내 말이 그 말이야라고 공감해 주세요. 시 제목 공감. 이상 수상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며, 다음으로 평생학습 러닝스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 러닝스타는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학습자, 강사, 동아리,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서 금년에는 대상 1명을 비롯하여 배우는 러닝스타와 나누는 러닝스타 등 총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학습자 부문인 배우는 러닝스타 시상이 있겠습니다. 배우는 러닝스타 부문에 선정된 안지민 씨는 코로나로 우울했던 시간을 그림책 학습으로 극복하는 등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상장, 우수상, 배우는 러닝스타 안지민. 귀하는 생활 속 평생학습 실천으로 부천시 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8일 부천시장 장덕천 대독. 일단 제가 올해 되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도전해봤습니다. 평생학습이란 저에게 미스트 같은 존재더라고요. 제 학습의 건조함을 채워줄 수 있는 미스트요. 사실 평생학습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용기로, 수강 신청하는 용기로 러닝스타에 도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평생학습 그 사람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이미 저는 솔직히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받을 줄 알고 더 열심히 썼어요. 수강 그 신청, 러닝스타 신청서를.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생교육 강사 부문인 나누는 러닝스타 시상이 있겠습니다. 나누는 러닝스타 부분에 선정된 김영주 씨는 부천 인생학교 가죽 패션 강좌를 통한 중장년 전문 인력 양성,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죽 팔찌 기부 활동 등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상장, 우수상, 나누는 러닝스타 김형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저는 유한대학교 부천 인생학교를 비롯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에서 그 레더너리 가죽공예 그리고 패션 가죽 제품 제작을 이제 강의를 계속 해와서 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평생학습이란 삶의 원동력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인 존재로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학습을 함으로써 그 새로운 제2의 삶의 설계 그리고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런 삶의 친구 같은 그런 존재가 이런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수상을 러닝스타에 수상하게 해주신 부천시 그리고 유한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제 DTP 패션 가죽 제품 관련해서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강의를 해왔습니다. 학습자들이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활동 연계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떤 평생학습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기쁘고요. 기쁨을 학습자들하고 같이 강의하신 교수님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부천시에 많은 그런 평생학습 강사분들이 이렇게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용기 내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식물이랑 동아리는 독거노인 대상 원예치료, 지역 주민을 위한 원예학습 키트 제공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장, 대상, 학습 동아리, 식물이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가 동아리가 이제 5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러닝스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진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아리가 앞으로 또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서류를 받아서 펼쳤을 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참가할 그 서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웠어요. 그래서 먼저 지우고 내 것만 보고 집중을 하니까 좀 작성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첫 페이지를 펴서 한 줄을 쓰시면 술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전하세요. 내게 있어서 평생학습이란 씨앗이다. 점점 더 잘할 거니까. 제게 있어서 평생학습이란 사다리인 것 같아요.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생학습은 좋은 친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멘토를 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에게 평생학습은 ING입니다. 앞으로도 쭉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이랑 화이팅! 이상으로 한주시 공모 및 러닝스타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의 사업 속에서 건져낸 부천시 평생학습 10대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저희 부천시가 학습하기 딱 좋은 거리 부천형 사통팔달 학습망 구축으로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줌,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워크숍 등으로 중단 없는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일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평생학습의 상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현실이 된 비대면 학습의 문제점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생학습 포럼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역시 부천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부천시는 비대면 학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e스튜디오를 긴급히 설치하였습니다. 방송용 다목적실과 1인 미디어실로 구성된 스튜디오에서는 전문적인 온라인 행사와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지역사회에 대관하는 공용시설입니다. 평생학습 포럼, 부천인생학교 졸업시,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 퇴근학습길 가을문화제 등등 비대면 행사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통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 시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대학, 시민주도학습,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역학, 일상에서의 시민성 학습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한 줄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학습반디에서 학습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심화학습을 통해 개인의 생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 상담 활동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학습 반디에서 평생학습 상담도 한다더라를 통해 거점별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6번째 뉴스입니다. 제15회 평생학습 축제를 드디어 개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에서 세계를 품다는 슬로건으로 같은 제목의 개막 토크쇼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천을 논의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축제를 진행했을 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천시의 자랑, 우리 동네 학습공간에서 소규모의 인원이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활동에 꽂힌 학습 동아리들이 담당하였습니다. 축제 실행단과 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총 32개소에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7번째 뉴스, 2016년에 18개로 시작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현재 85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있는 공방, 카페, 서점, 극단 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협약식을 통해 현판을 수여하고 퇴근학습길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명실공히 민관협력, 민관상생 프로그램입니다. 8번째 뉴스, 부천은 문해교육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문해교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해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기초 문해를 넘어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번째 뉴스,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순천시가 주관한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부천시의 평생학습 활동을 알리고 다른 도시들과 네트워킹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교육부가 2002년부터 추진한 평생학습 도시사업 재지정 평가에 대한 우수 학습도시 시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최고의 우수 학습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모두 다 부천 시민의 높은 평생학습 열의 덕분입니다. 더 열심히 부천시 평생교육의 역사를 써 나가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를 보다 체계적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통해 부천시 평생학습 도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완성도 높은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안으로 세계 밖으로, 이 비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비전입니다. 더욱 시민 주도로 가장 부천다운 평생학습을 통해 세계 밖으로 나가 세계적인 평생학습 도시가 되자는 비전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에 동참해 오신 평생학습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생학습 10대 뉴스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 대상 집단 연구 치료를 진행했던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은기라고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고 대처 능력이 미흡한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흔히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높이고 연극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역할극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대처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역동성, 상호작용을 상승시키고 타인을 이해하는 그리고 수용하는
기술을 이제 익혀서 대인관계 기술을 또 배우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불안감을 이제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자마자 이제 모집을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지원 사업 방침에 따라서 이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제 실습하는 시간도 같이 가졌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이제 5인 이하 대면 수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 수업이 재개가 되어서 이렇게 수업을 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6일과 23일에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원데이 연극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결과 발표회, 공연 및 이제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였던 사업 사진들 좀 이렇게 넣어봤고요.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동화를 활용해서 이제 그 소그룹별로 역할극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제 감정의자, 그리고 감정카드 고르기, 역할극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이제 겪는 이제 어려움들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좀 각자의 좀 마음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 프로그램으로 이제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양육하면서 이제 겪는 이제 보호자분들의 어려움들을 이제 나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의사소통 이제 유형 방식을 좀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자녀들과 좀 어떻게 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좀 바꿔야 될 부분들, 혹여나 좀 이렇게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 캠프라고 해서 아까 가족 참여하는 이제 수업이었고요. 가족들이 그림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제 가족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시간들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결과 발표회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참여자들이 좀 일상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좀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표정이나 이런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촬영 전에 이제 PCR 검사 실시해서 이제 음성이 나오는 그 음성이 확인이 된 이제 부분에 따라서만 이제 실시를 하였었고, 이제 흥부와 놀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공연 이제 영상 촬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고요. 좀 특이사항만 좀 보자면 전반적으로 이제 86% 이용자들이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한다는 의견들을 이제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월달, 5월달에 진행되었었던 줌 수업은 어땠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좋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좀 별로였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좀 접속이 좀 끊긴다, 조작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에 더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역할극이라든지 외부 연극 관람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 사후 평가라고 해서 이제 그 진행되었던 집단 연극 치료 프로그램이 이제 가족관계 향상이라는 그 주제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 척도를 활용해서 조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조금 이용자들의 조금 심리적 이런 불편감들, 문제 인식의 수준들이 감소가 되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모든 이용자들이 이제 어떤 이용자들은 조금 이제 작은 폭으로, 어떤 이용자들 큰 폭으로 조금 이렇게 좀 문제 인식 수준이 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사전 사후 변화도를 이제 총점으로 비교한 차트가 또 제가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전 대비 이제 그 사후에서 총점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종합 의견이고요. 이제 언택트 수업이 활발하게 좀 운영되었다는 그런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도 진행을 해보고 대면 수업도 진행해볼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비대면 프로그램들도 조금 장점이나 좋은 면들이 있지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성인 발달 장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좀 기계를 만지고 좀 이렇게 그 화면을 보고 하는 것들이 많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리 프로그램 특성상 가족 참여에 좀 기회를 더 앞으로도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확대를 좀 하고자 하고요. 이제 성과를 지역사회와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재활심리사 김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선혜 주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부천인생학교 운영 성과 및 부천인생학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안내, 부천인생학교 운영 현황, 부천인생학교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활동 자체평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출석, 원격 학점은행제, 계약학과와 같은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3+1 고교 위탁, 꿈의 대학과 같은 고교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부천인생학교, 경기생활기술학교, 통일교육과 같은 국고사업을 수주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회문화교육과정, 키즈타운, 민간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터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남북하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들의 직업 능력 교육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CEO 과정, 그리고 간호조무사, 보육교육 직원들의 재직자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S, SQI, 한국서비스 품질 지수에서 교육 서비스 부분 7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인생학교 2021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인생학교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수강생 모집을 하였고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보험과정 운영과 함께 특강,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6일에 부천인생학교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6개의 실습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과정에 총 125명의 정원을 모집하였는데요. 1차 수강생 모집에서 201명을 모집해서 모집 정원 대비 160명의 학습자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통해서 129명을 학습자로 선발하였고요. 이 인원은 모집 정원보다 1명 이상을 더 선발하여서 부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실습형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모집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17명이 올해 수료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약 91%의 수료율로 학습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인생학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할 때 과정별 특색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화요수요 목수학교를 보시면 저희와 협약되어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좀 하였고요. 이 수요 조사한 물품을 실제로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지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좀 하였고요. 그 상의를 통해서 원목 가구 18개의 개인 사물함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진 사물함은 지역 아동센터에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면 더 맛있는 양식 맛과 법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스파게티 소스를 제조해서 면과 함께 제공하기로 담당 수강생들과 이제 얘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저희 세터민들로 이루어진 하나향기 봉사단과 함께 협업해서 저희 가정에서 스파게티 소스를 제조하고 면과 함께 하나향기 봉사단에 전달하면 하나향기 봉사단 봉사 선생님들이 10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향기내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100인분의 취약계층의 점심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빵 행사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빵 과정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제공하기 좋을 것 같아서 지역 아동센터 쪽에 저희가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빵을 60인분을 만들었고요. 협약되어 있는 2개의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다라는 좀 피드백을 받았고, 이러한 피드백을 수강생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수강생들도 사회공헌 활동의 보람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중년 요리하는 남자와 건강 박사한 가정입니다.
이 과정 또한 좀 과정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고요. 신중년 요리하는 남자에서는 맞는 쌈장을 만들었고 건강밥상에서는 건강고추장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예쁘게 패킹해서 저희 좀 취약계층으로 전달하고 싶은 컨셉으로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인생이모작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과정에서 만능 쌈장과 건강고추장을 제공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전달을 하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부천시 관내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이를 전달하고 정리수납 서비스와 말벗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본 어르신은 코로나로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적고 외로움도 많이 탔는데 이렇게 건강한 음식도 전달해 주시고 주방이라든지 냉장고가 정리도 되어서 무척 만족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천 인생학교 실습형 강좌 운영하고 단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개인의 봉사활동으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건강밥상의 명인호 선생님은 건강밥상에서 배운 건강식 조리 노하우를 같이 계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서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고요. 관련 기사가 지역 신문에 이렇게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밥상의 김춘수 선생님은 원정도 주민센터에서 월 1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 나눔에 좀 참여하셨고 이를 그 부천 인생학교 수기 공모전에 또 제출하셔가지고 입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부천 인생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우수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해서 진행해 본 거는 첫 해였는데요. 총 6개 과정에서 117명의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사회공헌 활동의 횟수와 참가자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공헌을 할 때 과정의 특색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수 과정은 목공 제품을 만들었고 요리 과정은 건강식을 좀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도 학습자들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나 남북하나 지원센터의 하나봉사단과 같이 협업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회공헌 활동보다 그 사회공헌 활동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됐다는 것을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이나 단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개인 학습자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좀 저희 이번 사회공헌 활동의 우수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사회공헌 활동의 좀 개선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을 단체적으로 기획하면서 이걸 교육시간 외에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던 시간이 좀 부족했고 예산도 좀 좁게 잡다 보니까 많은 물품들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커리큘럼을 짤 때에는 교육과정 안에 사회공헌 활동들을 다양하게 교육시간 안에 넣어서 사회공헌 활동과 교육이 같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관하고 협업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됐던 점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물품을 만들어서 관련 기관에 전달해주는 형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안정화된다면
관련 기관에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학습할 때 배웠던 내용들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다든지 또는 관련 기관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을 초대하거나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들을 또 초대해서 같이 학습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목공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좀 체험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단체 활동을 통해서 개인 학습자들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조금씩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학습자나 또는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자율적으로 나가시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2021년도에 부천 인생학교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천 인생학교 또는 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서 행복한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성과 공유의 특화 프로그램 기획, 홍보, 운영 사례 오종동 행정매니저, 원종일 학습반대 매니저 김은경입니다. 저는 2019년 원종일 학습반대 매니저로 되었고요. 2020년 오종동 행정매니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기획. 특화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특화라는 말은 특정한 분야로 전문화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먼저 지역과 학습자 특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과연 부천의 특성은 무엇일까? 찾아보니 부천은 유네스코 문화창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네스코 문화창의 도시이자 다양한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립도서관이 13개 운영하고 있고 공립 작은 도서관이 22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 및 글쓰기 관련 동아리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화 프로그램 기획을 한 것은 에세이 쓰고 책을 담다 그리고 마음 담은 그림책 만들기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떤 특화 프로그램일까요? 네, 맞습니다. 문학창의도시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이 특화 프로그램 홍보는 어떻게 했느냐? 특화 프로그램은 특화이기 때문에 특화된 학습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공공예약 서비스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변경된 운영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반대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화된 학습자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 네, 언제 사회적 거리가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반대가 해야 되는 일들이 프로그램을 파악을 해야 됐고 그리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네, 학습반대 매니저는 마을, 학습자, 강사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버무릴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물은 어땠느냐 궁금하시죠? 네, 총 15분이 접수를 하셨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을 하셨고 9분께서 학습자 참여해서 공저책을 제작했습니다. 제목도 학습자가 정했고요. 책 결과물을 보시고 모두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총 9명 학습자가 그림책 제작을 하셨는데요.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30페이지가 넘는 그림책을 작성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학습 만족도는 어떠냐? 네, 학습이 종료된 후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모두가 만족스럽다 말씀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습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혹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런 따뜻한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반대 매니저는요, 말을 잘 살펴보고 학습자에 귀 기울이고 강사를 찾고 소통하며 평생학습을 마을에 스며들게 하는 학습반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의 전문가인 학습반대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든지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활동가 중동 학습반지 매니저 김주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평생학습의 날개를 달아라인데요. 여러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 누군가에게 학습 상담이라는 거를 받아보셨습니까? 부천의 평생학습 상담은 2020년에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저희가 프로그램 상담은 진행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전 세계 개발이라던가 평생학습 상담 등 보다 전문적으로 내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로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했었는데요. 올 4월에 그중에 특히 길거리 게릴라 홍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중동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학습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저희가 도움드려요.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멈추지 않았고 그때 60대 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그분과 총 4번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저런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필요했던 스마트폰 활용법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라고 저는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었는데 낯설었던 줌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컴퓨터와 함께 이런저런 메뉴를 보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 그래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도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세상에 우리 30년 키운 아들보다 낫네. 그리고 저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시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천의 학습 파티 매니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30명이 넘는 활동가가 계십니다. 저희는 최고의 학습 상담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점 그리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습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화려한 기술보다 낫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무료가 맞냐고 돈 안 내고 가도 되겠냐며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천의 시민들은 평생학습 통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천의 이 학습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가까운 집 근처에서 반짝반짝한 저희 학습반지 매니저가 주민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 동아리 식물이랑의 박정미입니다. 오늘 부천시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동아리가 2021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요, 원예충 치료 연구 동아리로서 원예치료사들의 모임인데요. 식물을 매개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원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을 갖춘 회원들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2001년 사업 내용인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학습 프로그램입니다. 1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원예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예학습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선정입니다.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을 신청하였고 또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평생학습 축제에 3년 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보물 제작인데요.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과 성장을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활동을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면학습 프로그램으로는 1인 노인 가구를 찾아서 원예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데요. 취약계층의 배움의 욕구 해소와 정서적 지원을 위한 대면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서 총 18명을 대상으로 120회기 동안 방문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 사후 우울증 척도 검사를 통해서 학습자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반영하여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저희 활동 모습인데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대1로 방문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예 학습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방역 단계 강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예 키트를 제공하였는데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학습 지원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습자는 학습 지원 설명서와 동영상 링크에 접속하여서 비대면 학습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렇게 키트 제작을 위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QR코드를 찍어서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동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 선정이었는데요. 저희 자조 모임 장소였던 동아리 사무실을 배움의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 방은 배움과 모임의 공간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을 하고요. 지하철 1호선 중동역, 또 버스 정류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2022년에는 방역 단계 완화로 활발한 학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학습 동아리 사무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한 건데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오랜만에 개최되는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관계 단절과 사회활동 참여 욕구 해소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동아리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축제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원예에 대한 지식과 배움의 기회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물 제작인데요.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과 성장을 위해서 올해는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리플렛을 제작하면서 동아리 활동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요. 회원들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원예키트 제작을 할 때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학습 공간에 비치하여 식물이랑을 방문하는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서 동아리를 홍보하였습니다. 저희 리플렛 제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식물이랑 동아리 2021년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조금 더 활발한 동아리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과 공유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일상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성과 공유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